인생의 비밀 공간.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사상을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19세기에 활동한 독일의 철학자로 그의 깊은 통찰과 생각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인생, 고통, 행복, 욕망 등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쇼펜하우어가 남긴 중요한 명언들을 중심으로 그의 철학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이 인생은 우리가 겪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인식하고 깊은 성찰을 통해 그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의 고난은 결국 우리를 현명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우리 내면에서 발견됩니다. 마음의 평온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욕망을 추구하지만 삶은 그 자체로서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목적은 우리 내면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고통만을 고통으로 여깁니다. 이것은 큰 오류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연민은 모든 덕의 근원이며 이를 통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의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합니다. 예술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짧음을 초월하여 영원한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은 우리의 치유자입니다. 자연은 인간의 최고의 치료사로 우리에게 평화와 치유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진리는 종종 가장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은 꿈과 같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을 때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는 삶의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방법과 그 중요성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오류는 자신의 고통만이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명언은 우리가 종종 자신의 경험에만 국한되어 타인의 고통을 간과하거나 이해하지 못함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적 사고는 고립과 분리감을 초래하며 마음의 평온을 해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타인의 경험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은 우리를 더 연결된, 공감하는 존재로 만들며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평온에 기여합니다. 최고의 행복은 마음의 평온이다. 이 명언은 마음의 평온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이루는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마음의 평온은 외부 환경이나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내적 상태입니다. 이는 우리가 내면의 조화와 균형을 찾았을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는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인식을 통해 발전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감정, 생각, 동기를 깊이 이해함으로써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내면의 평화를 발전시킵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 연습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삶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키움으로써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공감과 이해를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발달시키고 이는 내적 평화에 기여합니다.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긍정적인 대처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마음의 평온을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마음의 평온을 찾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 연민과 이해는 마치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연민은 마음의 다리를 놓는 것과 같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고통을 나눌 수 있다. 타인을 이해하는 것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의 공통된 인간성을 인식한다. 연민은 마음의 꽃과 같아서 그것이 피어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진다. 타인과의 연결감은 바다에 던진 돌멩이와 같다. 그 파동은 멀리까지 퍼져나가며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로 타인과의 연결감을 통한 고통의 경감입니다. 의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말은 연민과 이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을 넘어서 의식적인 노력과 행동을 필요로 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연민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고립된 개인주의를 넘어서 타인과의 깊은 연결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연민은 단순히 타인에게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연민과 이해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는 자동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들의 감정을 공감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의지는 우리가 타인에게 연민을 표현하고 그들의 고통을 경감시키는데 필요한 행동을 취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타인과의 연결감과 이해를 통해 우리는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돕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개인적인 고통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타인과의 공감적인 관계는 우리 자신의 고난을 상대화시키며 이는 고통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연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한 행동을 통해 구현되어야 합니다. 타인을 돕기 위해 실제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연민의 표현입니다. 연민과 이해는 결국 타인과의 깊은 연결을 통해 공동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의지적인 노력과 실천을 필요로 하며 이는 개인적인 만족과 공동체의 복지 모두에 기여합니다. 연민은 마음의 손길과 같다. 그것은 다른 이의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치유의 시작이 된다. 타인을 이해하는 것은 다리 건설과 같다.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하고 고립된 섬들 사이의 거리를 좁힌다. 의지의 힘은 정원 가꾸기와 같다. 관심과 노력을 투입해야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 공감은 거울과 같다. 그 속에서 타인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신의 반영을 찾을 수 있다. 타인과의 연결감은 조각 퍼즐과 같다. 각각의 부분이 맞춰질 때 전체 그림이 완성되며 각 조각은 다른 조각 없이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 세 번째로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방법입니다. 인간은 욕망의 노예이다와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발견된다는 두 명언은 자기 인식과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의 욕망과 내면의 진정한 행복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인간은 욕망의 노예이다라는 명언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욕망을 추구하며 이러한 욕망이 종종 우리의 행동과 선택을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자기 인식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욕망을 인식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욕망을 관리하고 우리의 진정한 필요와 가치에 더 부합하는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발견된다는 명언은 행복이 외부 상황이나 물질적 성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깊은 자기 성찰을 통해 가능하며 우리의 진정한 가치, 신념, 그리고 열망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인식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자기 인식과 성찰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천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일기에 기록하고 반성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성찰할 수 있습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우리의 내면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탐색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적 원리와 이론을 탐구함으로써 자신의 행동과 반응의 근본 원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식과 성찰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면의 행복을 찾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식은 거울과 같다. 우리가 그 안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 내면의 행복을 찾는 것은 보물 찾기와 같다. 진정한 가치는 외부가 아닌 우리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다. 욕망은 흐르는 강과 같다. 그것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것은 강물을 다스리는 것과 같아. 그 흐름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 마음의 평화는 조용한 호수와 같다. 겉으로는 잔잔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풍부한 생명과 지혜가 숨어 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은 오랜 친구와의 화해와 같다. 오해와 갈등을 넘어서 진정한 이해와 수용을 찾는 과정이다. 네 번째로 창조적 활동을 통해 고통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인생의 고난은 인간을 현명하게 만든다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명언들은 예술과 창조성이 인간 삶에서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이 인생의 고난은 인간을 현명하게 만든다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현명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예술적 창조성을 통해 표현하고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서 의미 있고 풍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은 예술이 인간의 유한한 삶을 초월하여 영속적인 가치와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술은 개인의 삶을 넘어서서 문화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존재하며 인류에게 영감과 교훈을 제공합니다. 예술은 우리가 겪는 고통과 경험을 표현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내면의 감정을 외부로 표출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치유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술 활동은 자기 자신을 탐색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는 자아 발견의 여정이며 자기 자신과의 화해를 촉진합니다. 예술 작업은 강력한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내면의 갈등과 감정을 처리하고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술을 통해 우리는 타인과 공감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품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감정에 공감하고 그들과의 깊은 유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술과 창조성은 고통과 삶의 어려움을 다루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예술은 우리에게 고통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술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과 생각을 색채와 형태로 전달한다. 창조성은 정원 가꾸기와 같다. 각각의 생각과 감정은 섬세한 관리와 주의를 필요로 하는 독특한 꽃이다. 고통을 예술로 변화시키는 것은 밤하늘의 별과 같다. 어둠 속에서도 그것은 빛나며 길을 안내한다. 예술 작품은 시간의 강을 건너는 다리와 같다. 그것은 세대를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위한 예술의 사용은 바다에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과 같다. 그것은 감정의 깊은 물결을 드러내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다. 다섯 번째로 자연 속에서 평화와 치유를 찾는 방법입니다. 자연은 인간의 최고의 치료사이다라는 말은 자연이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심지어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연과의 교감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자연 환경에 노출되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준이 감소하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나무, 식물, 물, 그리고 자연의 소리와 향기는 우리의 감정 상태를 개선하며 이완을 촉진합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신적 명료함을 증진시키고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자연은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자극합니다. 자연과의 상호작용은 감정적인 치유를 촉진합니다. 예를 들어 산책이나 등산은 우울감이나 불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평온함과 안정감을 제공하며 이는 감정적 웰빙에 기여합니다. 자연 환경에서 활동하는 것은 신체 건강에도 좋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자연광을 받으며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자연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더 큰 존재와의 연결을 느끼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자기 인식을 높이고 영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고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유 과정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균형과 조화를 가져다주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자연과의 교감은 마음을 정화하는 샘물과 같다. 그것은 내면의 혼란을 씻어내고 평화를 가져다준다. 숲속을 걷는 것은 마음의 미로를 탐험하는 것과 같다. 각 걸음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한다. 산의 정상에 서는 것은 삶의 고난을 극복하는 것과 같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성장한다. 강물의 흐름은 시간의 흐름과 같다. 그것은 우리에게 변화의 필연성과 순응의 중요성을 가르친다. 해변의 파도 소리는 마음의 멜로디와 같다. 자연의 리듬은 우리의 내면의 깊은 평온함을 선사한다. 이 인생의 여정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선사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언젠가 한 철학자가 제자들과 함께 숲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인생의 고통과 그 극복 방법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죠. 갑자기 그들은 나무 위에서 떨어지려는 큰 알을 발견했습니다. 제자들은 궁금해하며 철학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물었습니다. 철학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알에서 나올 새는 힘들게 껍데기를 깨고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고통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통해 새는 자유를 얻고 날아오를 준비를 합니다. 제자들은 이를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철학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자기 인식을 높이며 창조성을 발휘하게 합니다. 자연과의 교감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연민은 타인과의 깊은 연결을 만듭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알이 깨지기 시작했고 작은 새가 힘겹게 그 안에서 나와 첫 날갯짓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장면을 보며 인생의 고통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방법을 찾는 여정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번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인생의 고통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탐구를 통해 여러분 각자가 자신만의 깊은 통찰과 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대화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성장과 발전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만 인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날 날을 기대하며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인생의 비밀 공간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